이혼 상담으로 왔을 때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거. 네, 그거는 넘어가시죠. 100%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아이가 걱정이 아니고 부모님이 걱정이시다. 누가 키우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왜냐면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 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관계 갈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지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부모 대상 채널이다 보니까요. 네. 부모님들의 고민을 굉장히 많이 접할 기회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에 관계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부부 간의 갈등의 골이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가사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은 가사 사건은 이제 이혼이에요. 네. 사실 결혼 예, 예.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법적인,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게 법률 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혼인신고를 하는 순간 법적인 내 의지랑 상관없이 법적인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네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우리가 결혼 다 하니까 그냥 하는 하죠. 예, 네, 예.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결혼 단계에서도 짚어봐야 될 법적인 문제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이혼이라는 건요, 결국은 관계가 무너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단계가 이혼인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관계가 이렇게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데요. 네네. 대등하지 않기 시작할 때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등하지 않은 관계일 그쵸. 때 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부는 대등해야 돼요. 친구는 대등해야 돼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대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요. 네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관계가 나쁘면, 그러니까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나쁘면 나는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관계를 잘 맺고 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끊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예, 끌려가죠. 네, 그런 예,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부부간의 관계가 대등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처음에는요, 자의적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어. 내가 선택으로. 그러니까 뭐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관계의 평화를 위해서 네. 내가 참지 뭐.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리고 뒤로 물러나요. 예, 예. 그럼 이미 조금 내려갔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괜찮은데 상대는 이해하지 않아요. 대부분. 예, 예, 그냥 예. 내가 옳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한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옳아. 그렇게 관계 설정을 해요. 그럼 내가 이만큼은 양보할 수 있어요. 네. 보통 아내분이 양보했다고 쳤을 때 예, 예. 절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거기서 멈춰야 돼요. 네. 근데 보통은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예. 얘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잘 아는 뻔하니까.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얘기해도 되지도 않고 그냥 내가 그냥 얘기 안 하고 내가 얘기를 하면 분란이 되니까 네, 참아야지. 예, 다툼이 되니까 그냥 내가 참고 말지 네네. 하면서 또 참아요. 여기서 더 참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요, 나는 계속 참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절치를 넘어선 그쵸? 참음이네요. 예. 네네. 그 절지,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상대방이 그걸 지켜주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죠. 예, 상대방은 사실 몰라요. 예, 예. 그래서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거의 마지막까지 내려가요. 참으면서. 네네.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혼인가요? 그때 이혼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방은요, 이해를 못 해요. 갑자기. 예. 아니, 우리는 너무 사이가 좋은데. 남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예, 예. 아니, 갑자기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이혼 당한다고 막 표현을 하고. 네. 대등하지 않은 관계. 이게 더 악화될수록 이혼으로 그럼요. 이어지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요, 공부만 하고요. 저도 그랬고요. 예. 공부해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직업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결혼할 때가 됐어. 결혼을 경력이다. 해요. 저도 20대 후반에 결혼하셨어요? 이제 예. 변호사가 되고 나서 예. 20대 후반, 그 다음 일은 결혼이니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헛똑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을 볼 줄 몰라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를 몰라요. 공부만 했지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이고 예, 내가 예.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네. 뭘 싫어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본 시간이 없어요. 요즘 들어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쵸. 10대 때도 마찬가지죠. 10대 때 자기 10대는 생각할 시간이 그럼요. 없고 20대 때는 취업 네. 때문에 바쁘고 30대 때는 취업을 했더니 이제 결혼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라는 게 되게 매우 좋은 시기인데 우리는 그때 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춘기에 신경을 많이 못 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라도 나를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를 탐구한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 방향을 설정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시간 없이
바로 또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해야 네네네. 되니까 먼저 나를 알아야지 상대방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애를 할 때 보면요. 상대방을 봐요. 제가 뭘 좋아하지?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맞춰야지. 네. 그러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정작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맞춰주면서 결혼이라는, 그러니까 또 오래 사귀면 시간이 지나면 결혼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엔 뭐냐면요. 출산이 출산이 이어지죠. 그쵸. 네네. 부부가 결혼해서 그제라도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아는 시간을 가지면 괜찮은데 예. 또 그 시간을 놓쳐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해요. 네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막 살다가 예. 이제 정작 내가 없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나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는데 뭐지? 예. 이 상황은 뭐지? 더 악화되는 내가 것 없는 같고. 상황.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죽여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서 그게 특히 남편과의 관계, 그러니까 네.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게 극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네. 맺고 끊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 네.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그러면 네. 합이 맞아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그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그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네네.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요, 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문제야. 네. 나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 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근데 되게 놀랍게도요, 많은 분들이요, 예. 문제 제기조차 못해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도 그러나요? 이제 신혼부부인 경우에 이제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네, 네. 아, 시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인 것 같아. 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2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이 아, 그래, 그거 문제야. 수용해줘야죠. 예,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 어. 그게 문제인 걸. 예.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음. 아니, 엄마가 그럴 수도 우리 있지. 위해서 반찬 해주고 집 청소해주러 오시는 건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해요. 아, 내가 너무 문제가 예민한 있나? 건가 아, 보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참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럼 더 내려가겠네요. 계속 그렇죠. 참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변호사님 언젠가는 터질 거 아니에요. 못 터지죠. 참는 순간이 나올 거잖아요. 터지죠. 그래서 저는요, 부부간의 갈등을 1에서 10으로 봐요, 강도를. 근데 1이잖아요. 1은 네. 약해요. 예. 간단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1을 참아요. 1의 갈등은요, 참을만 해요. 네네. 참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악화되는 거죠. 그쵸. 근데 나는 아까 좀 전에 1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다시 1이 생겼잖아요. 그럼 2네요. 그럼 2가 돼요, 나는. 어, 똑같은 1도 10번이 쌓이면 갈등이 10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야, 그런 걸로 이혼해? 굉장히 사소한 일로 이혼한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게 작은 갈등이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있었으나 이거를 극복한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 1에서 해결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그렇죠. 나누는 네, 경우고 맞아요. 그렇지 않은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이 1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쌓이는 거죠. 혹시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는 이혼 유형이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는요.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이혼을 굉장히 낙인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이혼은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혼을 안 하려고 했죠. 어떻게? 예, 예.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면 네네. 요즘은 그거보다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지만 네, 그것보다는 아직도 조금, 그렇지만 예, 예. 옛날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요즘의 이혼 유형은 참지 않아요. 참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갈등이 1인데 이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예, 없고요. 예, 예. 그걸 갈등이 1인 거를 쌓여서 네. 내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 네네. 네. 처음에는 네네. 아이 때문에라도 참고 살았어요. 근데 10이 넘어가면은 네네. 이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 이혼 양상 중에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고민이 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이다 보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이혼 그렇죠. 네. 어떤 다르죠.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네.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냥 무작정 참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참을 때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참을 수 대표적인 있어요. 게 자녀죠. 그렇죠. 예. 근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가 노력하면 제가 변하겠지. 첫 번째 자기 기만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사실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내가 참는 게 노력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자녀예요. 아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금 미취학 아동이야.
그러니까 이제 곧 학교를 가. 예, 학교 갈 때까지만.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예. 이혼하면 안 돼. 예. 근데 막상 학교 가잖아요. 그럼 이제 1학년 들어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부모가 이혼했다는 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안 또 돼요. 참는 거죠. 예, 예. 또 참아요. 그리고 고학년 되면은 또 또 성적 고학년 때문에. 네, 고학년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요. 중학교 가면 이제 사춘기라서 안 돼요. 네, 네. 고등학교는 당연히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요. 자녀가 있다면 이혼할 타이밍은 아무 데도 없는 거네요. 없어요. 그러면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때문에 참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인가요? 어떤 경우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많이 찾아오시나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이혼의 타이밍을 많이 놓치고 와요. 그러니까는 이혼에도 타이밍이 있거든요. 네네. 관계가 갈등이 있다가도 예. 갈등이 사그러들어요. 네네. 그리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혼하자고 하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상대방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갈등이 고조됐을 때 네. 그때 이혼 이야기를 해야 되는 네. 건데요. 예, 예. 그걸 놓쳐요. 계속 참는 거예요. 뭐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나아지겠지라는 그런 경제적인 기대, 이유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이유도 예, 있고 그렇게 해서 참다가 타이밍들을 다 놓치고 이제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아이도 사실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요. 네네. 그때까지 참으신 분들이 있는 거죠. 네. 이미 아이랑 정리가 됐어요. 아이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예, 엄마가 예. 이혼이란 단어는 쓰지 않지만 아빠랑 이제 더 이상 엄마랑 아빠가 따로 사는 건 어때? 그러니까 너 계속 너네 아빠인데 우리 너 아빠지만 따로만 사는 거야. 그렇게 식으로 넌지시 얘기를, 물어봐요. 예, 예. 근데 아이들은 알거든요. 엄마가 뭘 말하는지 알아요. 그게 이혼이라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어떻게 알까요? 가족의 징후, 분위기 당연하죠. 이혼을 결심할 정도의 가정은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아이는 알고 있다. 네, 사실 부모가 말을 안 해도요. 예. 어떤 부모는요. 싸우는 거를 아이 앞에서 하지 않아요. 네네. 그리고 아이는 못 봤다고 해요. 근데 아이가 알거든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집의 분위기부터가 다르고요. 엄마 아빠가 말을 하지 않는다. 네네. 그것도 그 자체도 이상한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자기 일을 통해서만 말을 해. 엄마나 아빠가 자기 일만 얘기하고. 그럼 아이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엄마 아빠가 따로 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이 관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예.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물어봐요. 예. 근데 아이들은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예. 순수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누구랑 살게 될지 물어보면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만약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요. 나는 전학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는 부모랑 그쵸? 살겠다. 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엄마가 좋은데 사실 엄마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아빠보다는. 그쵸. 예. 내가 이 집에서 살려면 네. 아빠랑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아빠랑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해요. 아이는 알고 있다. 아이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대부분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시잖아요. 이혼하고 나서도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혼 상담으로 왔을 때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이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대부분 그거. 네, 그거는 넘어가시죠. 100% 물어보세요. 예.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예. 아이가 걱정이 아니고 부모님이 걱정이시다. 누가 키우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혼이라는 건 두려워요. 네네. 왜냐하면 모르잖아요. 네네.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 만약에 폭행을 당해요. 아니면 폭언을 당해, 무시를 당해. 근데 그런 것들은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고통, 익숙한 고통은 예. 내가 어떻게 참으면 되는지 알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이혼, 되겠다. 그쵸. 이혼 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나는 몰라요. 미지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참으려고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지 않고요. 예, 예. 내가 익숙한 고통을 그냥 이렇게 참으면 되잖아.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 참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혼을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몰라요. 네네. 근데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그렇죠. 예, 예. 내가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고 지금보다 더 이혼하기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건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났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내 네. 자녀를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의 두려움을 아이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이 내가 지금 불안하고 막 사회적으로 그런 낙인들이 네. 시선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느껴. 그럼 내 아이도 그걸 느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안쓰럽고 아 쟤를 어떻게 잘 키우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땐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럼 아이한테 뭐가 중요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이는요 양육자가 있잖아요. 주 양육자가.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아이는 자라요. 부모 이혼을 했어도 부모는 있는 거예요. 네네. 같이 살지 않을 뿐이죠. 네네.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부모는요 자식이 세상을 보는 창이에요. 자녀는요 부모를 보고 부모라는 그 창을 통해서 봐요. 엄마가 참고 사는지 그럼요. 네. 어떻게 사는지 네. 엄마가 불행한지 그렇죠. 아빠가 불행한지 네. 아이들 알아요. 어. 엄마가 지금 불행하고 우리 예, 예.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왜 그러고 사냐고. 중고등학생인데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너무 불쌍하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개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예. 너무 개불쌍해. 왜 그러고 그러지 살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보는 가정은요. 예. 여자의 역할, 어. 남자의 역할이 그대로 얘는 무의식적으로 학습이 세화가 되는 되겠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께는 많이 있죠.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혼을 말씀을 하세요? 이혼을 대부분은요. 그쵸. 이혼을 결정하고 오신 분도 있고요. 상담으로 오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이 정도면 이혼해야 되냐 이렇게. 그렇죠. 부부 상담을 해요. 부부 상담은 갈등이 1에서 10인데 네. 갈등이 3이면 해결책이 이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대신. 노력을 해야죠. 네. 그럼 갈등이 3일 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참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말고 법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저는 갈등 3, 아까 문제 해결 3단계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문제라고 인정하고 그다음에 공동의 노력을 할 거야. 그럼 그 공동의 노력이 뭐냐? 예.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 이혼 과정이든 이혼 후든 내가 양육을 혼자 하고 있든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절대 이 말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주지 말아야 절대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내분은 예로 들게요. 네. 너네 아빠는